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지영 국어학원의 임태선 선생님입니다. 오늘 목동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경향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목동고등학교 경향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동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범위가 좀 많은 편은 아니에요. 4단원 의문의 변동.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죠. 빠지고 이제 기말고사 때 2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6단원에 전체가 들어갑니다. 현대시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리고 엄마의 말뚝 2 현대소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1단원 전체가 들어가서 고전시가죠. 그래서 제막매가와 시조 2편 그리고 관동별곡이 이번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범위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범위는 아닙니다. 다만 의문의 변동과 관동별곡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고 학습량이 좀 많은 단원이기 때문에 다소 시험을 대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에 비해서는 문항은 아주 어렵게 나온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동고등학교는 늘 그렇듯 모든 문항을 객관식으로만 출제합니다. 문항수는 22문항이고 배점은 60점 만점이죠. 수행평가로 나머지 40점을 치우고 있고요. 그래서 60점 만점의 지필고사가 보시다시피 2.3점부터 3.1점까지의 차등 배점을 통해 여러 문항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지 문항 분석을 좀 이제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이제 뭐가 나왔냐면 엄마의 말뚝이 출제가 됐습니다. 엄마의 말뚝은 뭐 학교에서도 그리고 학원에서도 많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했던 것들이라 공부를 했던 것들이라서 아이들이 뭐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할 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특이한 거는 엄마의 말뚝, 이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건 엄마의 말뚝 2편이죠. 근데 연작 소설이다 보니까 1편과 3편이 있는데 엄마의 말뚝 1과 3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일종의 외부 지문인 거죠.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냈는데 다행스럽게도 학원에서는 엄마의 말뚝 1편과 3편에 대한 요약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원 아이들은 그렇게 썩 어렵지 않게 지문을 읽고서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딱 하나 걸린 게 바로 2번 문제인데요. 초점하자라고 하는 어떤 개념과 관련해서 각 장면별로 초점하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미 수능 수업을 할 때 초점하자에 관한 설명은 이미 했었기 때문에 크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는데 이제 애들 제법 쉽게 풀었으나 애들 중에는 몇몇 아이들 가운데는 이번 문제에서 조금 틀린 친구들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틀린 아이들도 거의 없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현대시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 출제가 되는데 이 녀석은 딱 하나만 나왔어요. 하나만 나왔는데 한 문제만. 그 한 문제가 이제 외부 지문. 그래서 시를 이제 교과서 지문 하나와 외부 지문 하나를 놓고서 비교 감상하는 문제를 냈는데 수능형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외부 지문으로 제시된 시가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의 편지라고 하는 시였어요. 그러니까 낯선 시인 건 맞는데 시 자체가 어려운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감상하고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썩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7번부터 드디어 이제 문법이 나왔는데 문법은 좀 그전에도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목동고등학교가 문법을 좀 어렵게 내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7번부터 11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의문 변동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 위주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역시 공부하는 것대로 잘 나왔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서는 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아까 7-1단원은 고전시가였는데, 고전시가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시조 2편이랑 관련해가지고 12번 문제가 조금 아이들이 까다로웠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조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변모하는 과정으로 이제 문학 이론이 지문으로 제시가 되고, 교과서 작품과 동일 소재를 활용한 시조를 이제 비교 감상하는 문제인데, 이제 아이들이 보통 고전 시간을 원래 어려워하죠. 낯선 표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여기에서 좀 시간을 조금 허비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답을 잘 못 골라서 틀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정도가 변별력이 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14번 문제는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14번부터 16번까지가 이제 제망매가랑 합완, 그리고 곡자라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뭐 곡자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업 때 관련된 외부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으로 이미 수업 때 다뤘던 작품이었습니다. 효력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자식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이미 뭐 아이들은, 아는 작품이네 하면서 그냥 바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크게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 쉽게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1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라는 시가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 외부 지문 역시 이미 수업 때 예상 작품으로 다뤘던 작품이어서 크게 어려움 없이 풀었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2번까지의 문제가 관동별곡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려웠어요. 유금강록이라고 하는 고전 산문이 출제가 됐는데 얘는 조금 예상 외의 작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디서 많이 틀렸냐면 19번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17번, 18번, 19번은 관동별곡을 공부하면서 이미 학습을 했던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라서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또 21번이나 22번도 그냥 내용을 묻는 문제니까 평상시에 관동별곡에 대한 내용 학습만 잘 되어 있었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2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어려웠던 이유가 이 유금강록이 수록되어 있는 지문이 시험의 마지막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조금 시간 배분을 좀 많이 이제 잘 못한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앞에서 좀 시간을 많이 소진하는 바람에 뒤에 와서는 이제 시간 부족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들여다봤으면 못 읽을 정도로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는데 일단 한자가 좀 많은 데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허겁지겁 읽다 보니 결국은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답을 체크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던 것으로 그래서 20번 문제에서 또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총평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목동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특히 올해가 그런 케이스인데 또 프린트로 여러 가지 작품들 준다던가 형태소라던가 용언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해주고 외부 지문, 그러니까 프린트의 내용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포함시켰지만 실제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가지고 이번에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범위는 적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과서 수록 작품들은 비교적 꼼꼼하게 대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수록 작품들은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밖 작품, 특히 아까 말씀 관동별곡이랑 같이 나왔던 고전 산문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위라고 하는 건 결국 감상 능력 배양이겠죠. 그래서 평소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낯선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동고등학교는 내신 때만 소위 반짝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기가 좀 어려운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 역시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 기본 개념을 꼼꼼히 알고 정리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외부 지문 못지않게 잘 활용하시는 게 보기를 제시하는 어떤 외적 중거를 통해서 감상한다던가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작품 감상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 적절성 여부를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내시는 편이에요.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기본적인 문학 개념이라던가 감상 능력 또는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답을 찾거나 지문을 감상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될, 즉 수능식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꼬리표가 나와서 학생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교에 지필고사 만점 2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균은 77.9점이니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좀 특이하죠. 12.7점. 비교적 좁은 구간에 많은 아이들이 몰려있다라는 말씀인데 결국은 목동고등학교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석차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게 되는 학교다라는 점에서 꼼꼼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와 관련해서 실수도 줄이는 것이 중요한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중간고사는 이제 절반 정도만 치른 거니까 다음번 기말고사까지 합산해서 내신 산정이 되는 것이니만큼 다음번 기말고사도 꼼꼼히 대비해서 중간고사 때 행했던 실수 또는 범했던 오류를 개선해서 시험을 대비한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간고사 2학기 1학년 중간고사
시험 경향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